대출 중단 얘기 아마 들으셨을 텐데요. 이게 남의 일 같은가요?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다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인데요. 은행권에서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전세대출도 막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은행에서 갑자기 막아버린 거죠. 자,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게 왜 위험한지, 그리고 이게 왜 남의 일이 아닌지. 결국 이런 칼날은 실수요자, 일반 시민, 그리고 무주택자한테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제일 큰 피해를 보는 건 아마 무주택자분들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얘기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이게 많은 분들을 곤란하게 할 수 있고 위험에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끝까지 보셔야 돼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기사 한번 살펴볼게요. 각 은행권에서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전세대출 마이너스 통장까지 막고 있는데요. NH농협은행부터 시작했죠. 오는 11월까지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SC제일은행도 일부 부동산 담보대출을 중단하기로 했다. 그 다음에는 우리은행이 나왔습니다. 전세대출을 중단한다고 했다. 각 은행별로 보면 NH농협은행은 신규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포함해서 11월 말까지 중단을 한다고 나왔습니다. 이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나왔지만 여기는 증액 그리고 제약적 모든 게 포함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제일은행 일부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한다고 나왔고요. 농협중앙회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농협, 축협, 집단대출을 안 한다. 카카오뱅크는 신용대출 한도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나왔고요. 우리은행은 전세대출이 나왔습니다. 전세대출 9월까지 잠정적으로 중단하겠다. 명목은 상당히 그럴듯합니다. 가계대출 관리. 그런데 이게 무서운 이유는 실수요자를 잡기 때문인데요. 전세대출이 안 나오고 담보대출이 안 나오면 결국 그 피해는 누가 볼까요? 일단 돈 많은 현금 부자들은 아니겠죠. 당연히 대출 받을 일이 없으니까요. 다주택자 새로 살 때 어차피 대출 안 나왔습니다. 상관없겠죠. 남은 분들은 실수요자 1주택 갈아타는 분들 또는 무주택으로 남아있는 분들이 결국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공경에 처한 분들은 계약을 하고서 잔금을 앞두고 있는 분들. 지난 카카오뱅크 사태 기억하시죠? 갑작스런 대출 불가. 그때 아마 많은 분들이 피눈물 흘리셨을 거예요. 이후에 어쨌든 쌍방간의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계약금 날리신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이번에도 똑같아요. 계약금 10% 냈는데 갑자기 대출이 안 나온다면 그럼 결국 잔금을 못 치르게 되겠죠. 이 전 집주인이 상황이 좋거나 아니면 마음씨가 정말 좋아서 그런 모든 사정들 다 봐줄 수 있다면 상관없겠지만 보통의 경우는 이 집 팔고 다른 집으로 옮겨가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내 집을 판 돈을 못 받는다. 그러면 이사도 못 갈 거고요. 이분도 결국 계약금을 날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게 상당히 연쇄적으로 일어날 일인데요. 일단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러면 다른 은행을 적극적으로 알아보셔야 돼요. 기존에 내가 컨택했던 은행 말고 모든 은행권 다 알아보십시오. 그래서 그 중에서는 가계부채 관리 비율이 아직은 적어서 되는 은행들이 남아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은행들을 빨리 섭외하셔서 잔금을 어떻게든 치르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 담보대출보다 전세대출이 더 무섭다고 생각해요. 전세로 이사 가는 경우는 거의 필수적인 이사라고 생각하는데요. 갑자기 전세대출이 안 나와. 근데 나는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월세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원래 전세보다 월세가 더 적습니다. 5대 1 정도 비율인데요. 이렇게 전세 수요가 월세로 간다면 월세 당연히 없어지겠죠. 그럼 뻔해요. 월세 품귀 현상, 월세 가격은 더 올라갈 겁니다. 기존에 전세 사는 것보다 월세 살 때 내 생활비가 훨씬 더 많이 드는데요. 이렇게 월세가 줄어들어서 가격마저 올라간다면 그 피해는 결국 무주택자분들이 입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월세가 없어진 상황에서 전세는 가만히 있을까요? 제가 주인이라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만약 저라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해서 더 높은 월세를 생각하던가 또는 전세가를 올릴 겁니다. 왜냐? 월세만 올라가는 게 배 아프기 때문이죠. 사실 이런 대출에 비판의 목소리도 있어요. 네 수준에 맞는 대로 가. 네 형편에 맞는 대로 가면 되지 왜 대출까지 그렇게 굳이 받아서 가려고 하지?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이에요. 자, 잘 보세요. 몇 년 전만 해도 수도권 신축 아파트 전세 2억, 3억 정도면 충분히 좋은 곳 찾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전세값 어떻게 됐죠? 월세값 어떻게 됐죠? 올랐습니다.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어요. 예전이었다면 내 돈 1억만 있으면 좋은 환경에
좋은 집에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보다 전세값이 많이 올랐죠. 이제는 이런 비슷한 수준의 집에 살려면 최소 2, 3억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럼 처음에 내가 구했던 2억대, 3억대 전세로 가려면 집을 줄여가거나 아니면 지금보다 더 안 좋은 동네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 그러기 싫고 또 현실적으로 그러기도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대출 받지 말고 네 수준대로 네 형편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건 마치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말하고 똑같습니다. 상당히 무책임한 말이고요. 이런 전세난의 본질을 사회나 정책 탓으로 돌리는 게 아닌 개인의 책임, 개인의 무능으로 돌려버리는 일입니다. 하지만 집값 2배 오를 때 우리 월급 2배 오르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대출 제한 내용 중에 가장 무서운 건 전세 대출 규제인 거고요. 아직까지는 우리은행만 해당되는데 다른 은행들도 더 확대될지 그거는 더 지켜봐야 됩니다. 이런 대출 제한 내용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 이거 이제 집값 떨어지겠네. 집을 못 사면 수요가 줄고 그러면 결국 집값 폭락하는 거 아니야? 누구 말이 맞네? 영끌했던 집들 경매 나오고 그럼 그때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때까지는 어떻게 사실 거죠? 전세 살 건가요? 월세 살 건가요? 전세 대출 안 나옵니다. 내 생활비 더 들여서 더 비싸진 월세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럼 다달이 월세를 내야 되고 결국 내 집 마련을 위한 종잣돈 멀리 날아가 버린 일이 될 겁니다. 이번 대출 제한이 결국은 또 실수요자, 1주택자, 일반 시민, 무주택자를 잡는 거예요. 자, 이사 가기 위해서 내 집 마련을 위해서 2년 동안 부부가 열심히 모았습니다. 1억을요. 근데 2년 사이에 집값은 2억 3억이 올랐죠. 이제 집 못 사죠. 그런데 돈 있으면 살 수 있죠. 현금 있으면 좋은 집 살 수 있습니다. 아니면 갭 투자로도 살 수 있겠죠. 갭 투자라는 거는 집을 사서 전세를 주거나 전세 낀 집을 사는 건데요. 내 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집을 살 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많은 분들이 쓸어 가셨는데요. 이렇게 갭 투자가 많이 들어가면 결국 실수요자들이 고통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집값이 오르니까. 그리고 전세값도 오르니까. 그런데 전세 대출은 안 나옵니다. 그럼 결국 또 월세살이 해야 되고요. 무한 반복입니다.